안녕하세요, 김계미입니다. 처음 채널에 오신 분들도 계실 테니 저희 채널에서는 저와 함께 채널 주력 종목들을 투자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장 시작 전에 주력 종목들에 대해 어떻게 대응을 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저희와 함께 투자를 이어가 보고자 하는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제 막 매수를 시작한 종목들에 함께 투자를 시작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주식을 시작하신 지 얼마 되지 않으셨거나 주가 흐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제가 종목을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는지부터 매매 방법까지 투자에 대해서 공부해보고자 하시는 분들은 커피 한 잔이나 식사 한 끼 정도의 후원을 통해서 회원 가입을 해주시면 이렇게 계속해서 업로드되고 있는 제 교육 영상들을 모두 보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채널에서는 항상 어떤 종목이든 리스크 관리를 위해 분할 매수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종목에 투자할 총 투자금을 7등분하여 분할 매수를 하고 있으니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할 매수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는 오른쪽 위에 달아드린 링크 영상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분할 매수뿐만 아니라 흔히 많은 분들께서 주식에 실패하는 이유에 대한 부분도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꼭 한 번쯤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 채널 주력 종목들을 보기 전에 코스피 차트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코스피 일봉을 보시면 11월 들어오면서부터 이 정도 기울기의 상승 추세선을 형성하면서 지금까지 지수가 계속해서 상승을 이어왔죠. 11월부터 한 달 조금 넘는 시간 동안 코스피 지수는 거의 500포인트 가까이 급등을 했습니다. 지수가 한 달 사이에 거의 20% 정도가 상승을 한 상황이죠. 그렇게 쉴 틈 없이 상승을 하면서 이 상승 추세선에는 이렇게 한 번, 두 번, 이렇게 두 번의 터치가 있었습니다. 이 두 번의 터치를 통해서 이 상승 추세선의 유효성을 확인했고 지수가 이 상승 추세선 위에서만 계속해서 움직인다면 이 상승은 계속해서 유지가 되겠죠. 자, 지수는 어제 상승 탄력이 조금 주춤해지면서 하락 마감으로 마감을 했고 현재 지수는 이 상승 추세선에 거의 다시 수렴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이제 오늘장에도 마찬가지로 시장에서 집중적으로 봐야 하는 것은 과연 계속해서 아래에서 상승 압력을 받으면서 상승을 해온 이 지수가 이 상승 추세선을 언제 하락 돌파를 할지입니다. 만약 계속해서 지지를 받으면서 상승해오던 지수가 이 상승 추세선을 하락 돌파한다면 그건 투자자들의 심리에 있어서 최근 급격한 상승에 따른 부담감에 대해 차익 실현 매물과 어느 순간에는 시장이 하락으로 돌아설 수 있다는 공포심리가 크게 작용을 하고 있다는 얘기겠죠. 가장 좋은 그림은 오늘장에서 이러한 걱정을 뒤로하고 다시 추세선에서 지지를 받고 강하게 고점을 뚫고 상승을 이어가는 그림이지만 시장의 방향성을 정확하게 예측한다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자, 이러한 상황에서 빛을 발하는 대응이 분할 매수입니다. 우리는 이미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분할 매수로서 매매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시장이 진짜로 투심이 약해지면서 하락으로 돌아선다고 해도 이는 오히려 저희 채널 주력 종목에 투자를 하고 계신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저가의 분할 매수를 이어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겠죠. 우리가 할 일은 그저 마음 편하게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자리를 잡는다고 해도 그에 맞게 묵묵히 대응을 해 나가면 됩니다. 서론이 조금 길었는데 혹시 시장이 하락 파동을 어느 순간 시작을 할 때 거기에 대해 공포감을 갖고 조급하게 마음을 먹고 섣부른 판단을 내리시는 구독자분들이 계실까봐 이렇게 얘기가 조금 길어졌네요. 지금은 상승장이 계속되고 있지만 어느 순간 하락장이 시작된다면 우리가 느끼게 될 정신적인 면에서 진정한 분할 매수의 힘을 느끼시게 될 거라고 확신을 해요. 자, 이제 서론은 여기까지 하고 현재 우리 채널에서 주력으로 함께 투자를 이어가고 있는 종목들의 현재 상황과 대응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는 시장이 이렇게 혼조세 속에서 약보합으로 마감이 되면서 저희 채널 주력 종목들도 방향이 많이 갈렸죠. 하지만 그래도 크게 하락하는 종목 없이 현대건설만 우리는 익절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주력 종목들을 쭉 한번 보면서 오늘장 대응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동원산업은 제가 어제 아침에 장 전에 추천을 드린 종목이죠. 제가 추천을 드리고 나서 오전장에는 좀 지지부진하던 흐름이 오후장 들어가면서부터 급등이 나오면서 종가는 5%가 넘는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어저께 댓글에서도 어떤 구독자분이
지켜만 보고 있다가 5% 이상 급등을 하면서 결국 못 샀다고 말씀을 하시던데, 제가 채널에서 추천드리는 종목들은 대부분이 단기적으로 보는 종목들이 아니라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상승이 5%면 조금 많이 나오긴 했는데, 어쨌든 이렇게 상승이 나온다고 해서 매수 접근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저희는 하락에 대해서도 대응을 하면서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부담 없이 1차적인 분할 매수는 하시는 쪽으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영풍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풍은 어저께는 소폭 0.38% 정도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는데, 현재 저희 1차 매수선 위에서 주가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기다리면서 만약에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온다면 분할 매수를 이어가는 쪽으로 대응을 하면 될 것이고, 상승이 나온다면 기다리면서 그에 맞게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니캠도 저희가 매수를 하고 나서 주가가 상승을 하면서 이 첫 번째 분할 매수선 위에서 주가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천천히 기다리면서 지켜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대덕이에요. 대덕도 저희가 분할 매수를 시작하고 나서 계속해서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저께도 1.9% 상승이 나오면서 계속해서 상승을 이어가고 있어요. 조금 더 상승이 나오면은 그에 맞는 상승 추세선을 형성하면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신도리코예요. 신도리코도 어제장에 4%가 넘는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는 두 번째 분할 매수선 아래로 주가가 하락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추가 매수를 들어갔죠. 그리고 나서 현재 이렇게 상승이 나오면서 아마 이때 추가 매수를 하신 분들은 수익률이 꽤 많이 나오시고 계실 거예요. 천천히 지켜보면서 너무 일찍 매도 접근하지 마시고 마음 편하게 느긋하게 보시면서 천천히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멀티캠퍼스를 볼게요. 멀티캠퍼스는 저희가 매수를 하고 나서 조금 하락이 나왔다가 다시 상승을 하면서 지금 현재 주가는 이 첫 번째 분할 매수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어제 포함해서 이틀간 조금 소폭의 하락이 나왔는데, 여전히 이때 3% 이상의 상승이 나왔던 이때의 종가는 주가가 깨지 않고 위에서 짧은 조정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상승을 이어갈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한국전력을 보겠습니다. 한국전력도 마찬가지로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급상승이 나왔죠. 그리고 나서 현재 위에서 조정 파동이 조금 나오는 것으로 보이는데, 여전히 이때 급상승이 나왔던 목요일에 종가보다는 주가가 위에서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한번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넥센타이어를 볼게요. 넥센타이어도 저희가 매수를 하고 나서 계속해서 상승이 나오고 있는 종목이죠. 어제 같은 경우에는 2% 조금 넘는 하락이 나왔는데, 여전히 상승 추세선 위에서 주가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신세계도 어저께 2%가 조금 넘는 하락이 나왔어요. 하지만 여전히 저희가 첫 번째 매수했던 분할 매수선 위에서 주가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대응 없이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J 프레시웨이도 마찬가지로 어저께 조금 2% 넘는 하락이 나왔는데, 여전히 저희가 매수했던 분할 매수선 위에서 주가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대응할 상황은 아니고 천천히 지켜보면서 기다려보도록 할게요. 자, CJ ENM은 여전히 위아래 큰 변동성 없이 저희가 매수했던 첫 번째 분할 매수선 주변에서 주가가 움직이고 있어요. 어저께도 소폭 하락이 나왔는데 천천히 기다리면서 만약에 주가가 이 두 번째 분할 매수선 아래로 추가 하락이 나온다면은 저희는 추가 매수를 하는 쪽으로 대응을 하도록 할게요. 마음 편하게 계속해서 홀딩하면서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현대그린푸드인데, 현대그린푸드는 어저께 5%가 넘는 급상승이 나왔죠. 이러면서 아래 보시면 거래량까지 같이 이렇게 동반되면서 굉장히 좋은 그림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만약에 충분한 상승이 나온다면 단기적으로 고점에서 익절을 하는 방향으로 대응을 하도록 할게요. 자, 롯데칠성은 어제 현대건설과 함께 제가 장중에 커뮤니티 탭에 대응에 대해서 남겨드렸죠. 자, 60분봉을 보도록 할게요. 제가 말씀드렸던 지지선이 11만원 부근의 가격대예요. 이 부분을 만약에 어저께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오면서 하락 돌파를 했다면은 저희는 익절하면서 매도 접근을 했겠지만, 아래로 깨지 않고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면서 오히려 고점을 위로 높이는
추가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 얘기는 지금 상승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저희는 조금 더 기다리면서 주가가 이 상승 추세선을 하락 돌파하는 시점까지 기다렸다가 그때 익절로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현대 엘리베이를 볼게요. 현대 엘리베이도 어저께 2% 가까이 되는 하락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저희가 매수했던 이 분할 매수선 위에서 주가가 움직이면서 수익권에 있기 때문에 천천히 기다리면서 대응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 저희가 매수를 하고 나서 그렇게 긴 시간이 흐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확실하게 방향을 잡으면서 위아래로 크게 움직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천천히 기다리면서 저희는 어차피 지금 가져가고 있는 종목들이 대부분이 2021년도를 보고 투자를 하고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단기적인 흐름에는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오히려 만약에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오면서 더 매집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더 좋겠다는 생각으로 마음 편하게 계속해서 홀딩을 이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대건설은 저희가 어저께 익절을 하고 나왔죠. 제가 말씀드렸던 지지라인 가격대를 어저께 하락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10% 정도 수익률에서 마무리하고 익절을 하고 나온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단기적으로 많이 오른 것에 대한 익절이지 저희는 기다렸다가 현대건설이 다시 이 첫 번째 분할 매수선 또는 그 위에서도 어느 정도 추가적으로 하락이 좀 많이 나온다면은 다시 분할 매수로서 매수 접근을 하는 방향으로 대응을 하도록 할게요. 현대건설도 함께 계속해서 주가 흐름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현대홈쇼핑이에요. 현대홈쇼핑은 지금 계속해서 급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5% 넘는 상승이 나왔는데 어저께도 지금 2%가 넘는 상승이 나오면서 마감을 했어요. 오늘 장에는 계속해서 상승을 이어갈지 아니면은 하락으로 전환되는 그림이 나올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이 상승 추세선이 이 정도로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가가 이 상승 추세선을 하락 돌파하는 시점까지는 계속해서 홀딩으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GS 홈쇼핑이에요. GS 홈쇼핑도 어저께 소폭 이렇게 상승이 나오면서 저희가 매수했던 첫 번째 분할 매수선 위로 주가가 올라오면서 수익권으로 들어온 상황입니다. 천천히 지켜보면서 계속해서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자, 롯데 하이마트도 여전히 큰 변동성 없이 첫 번째 분할 매수선 주변에서 움직이고 있으니까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화재는 금요일날 급등이 한번 나왔다가 어제는 조정 파동이 조금 나오고 있죠. 여전히 저희가 매수했던 분할 매수선 위에서 주가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마음 편하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DB손해보험은 저희가 매수했던 첫 번째 분할 매수선에서 조금 하락이 나오면서 두 번째 분할 매수선까지 왔다가 두 번째 분할 매수선은 하락 돌파하지 않고 그 위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지금 상승이 나오고 있어요. 어제장 같은 경우에도 1% 넘는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만약에 주가가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오면서 두 번째 분할 매수선 아래로 내려간다면 추가 매수를 하는 방향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오롱인더는 저희가 매수를 하고 나서 하락이 나왔다가 다시 상승으로 가는 듯 했다가 어저께 2% 가까운 하락이 나오면서 다시 추세가 좀 꺾인 듯한 흐름이죠. 하지만 저희는 1차적으로 분할 매수만 한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하락이 나오면서 조금 더 매집할 수 있는 기회가 나올 수 있기를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휴비츠예요. 휴비츠도 저희가 첫 번째 매수를 하고 나서 그 주변에서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 상황으로 아직까지는 저희가 어떠한 대응을 할 상황은 아니고 만약에 주가가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온다면은 추가 매수를 하는 방향으로 대응을 할 것이고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상승이 나오면은 익절하고 수익을 챙겨서 나오는 방향으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강남 제비스코를 볼게요. 강남 제비스코는 저희가 첫 번째 매수를 하고 나서 급등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는 5% 넘는 상승이 나오면서 마감을 했는데 어제도 1% 넘는 상승이 나오면서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어요. 지금 현재 이렇게 상승 추세의 기울기를 높이면서 상승을 하고 있죠. 현재는 이 정도 기울기의 상승 추세선을 기준으로 주가와 이 상승 추세선을 함께 보면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현재 저희가 가져가고 있는 주력 종목들을 모두 보았는데 오늘 장에는 어떤 방향으로 종목들이 방향을 잡고 흘러갈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어떤 방향으로 종목이 흘러가든 간에 그에 맞게 마음 편하게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오후 3시 이전에 제가 종목들의 방향을 좀 보고 커뮤니티 탭에 오늘의 대응에 대해서 남기도록 할 테니 기다리셨다가 제가 말씀드리는 대응을 한번 확인하시고 판단을 내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 저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